네, 안녕하세요. 다나와 덕과정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AMD 라이젠 CPU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컴퓨텍스요. 저도 갔다 왔는데 취재하고 기사 쓰느라 일정 내내 행사장이랑 호텔에만 앉아있다 왔어요. 아무튼 이번 컴퓨텍스는 테마로는 AI가 주인공이었고요. 하드웨어 중에서는 AMD가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AMD가 차세대 데스크톱 CPU랑 모바일 CPU를 숨기는 거 없이 대부분 공개를 했거든요. 자, 먼저 AMD의 차세대 데스크톱 CPU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밍은 라이젠 9000 시리즈고요. 그동안 젠5 또는 그래닛 리치라고 불리던 CPU입니다. 물리적인 코어 숫자랑 캐시 메모리 용량은 7000 시리즈랑 같고요. 그 대신에 클럭이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기 예측 정확도랑 반응 속도가 더 올라갔고 뭐 등등등 종합적으로는 IPC가 젠4보다 라이젠 7000보다 평균 16% 정도 올라갔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16%면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게 5000에서 7000 넘어올 때도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났죠. 14%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는데 7000에서 9000으로 넘어올 때도 또 이렇게 오른다면 이제 라이젠 5000 시리즈 쓰시던 분들은 만약에 9000으로 넘어오시면은 성능 향상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되겠죠. AM5와 DDR5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는 뜻이죠. 게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3D 캐시 메모리 적용된 거 아시죠? X3D. 그거 아니라 그냥 일반 모델인 라이젠 9 9950X로도 인텔의 최상위 제품 14900K를 이긴다고 언급을 했어요. 사펑은 13%, 도타2는 17%, 그리고 호제더는 무려 23%까지 프레임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근데 14900K는 사실 그 차세대가 아닌데, 물론 지금 당장은 비교 대상이 저것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걸로 접하는 거는 약간 배고파. 아무튼 이긴대. 그래서 동생급인 9700X랑 9600X도 게임 성능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꽤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생산성에서도 더 잘 나간다고 하죠. 얘네가 공개한 거 보면 퓨젯 포토샵 벤치에서 10%, 시네벤치 R24는 21%, 블렌더는 56% 이긴데, 물론 이제 이것도 비교 대상은 14900K이긴 해요. 불쌍하다. 아무튼 이긴데, 인텔이 이렇게 억가당하지 말고 빨리 에로레이크를 공개해가지고 맞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품의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가성비를 올리면 또 경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라이젠 9000 시리즈 얘네의 가격은 이번에 공개를 안 했는데요. 루머로 흘러나오는 말들로는 7000 시리즈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 달러 기준 초기 정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동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나와 최저가에서 이렇게 보는 라이젠 7000 시리즈 가격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다나와 최저가는 초기 정가보다는 엄청 낮아진 거란 말이죠. 때문에 라이젠 9000 시리즈가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동결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출시 첫날 딱 느끼게 되는 체감 가격은 생각보다는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7000이랑 비교가 되니까요. 참고로 7600X가 299달러였죠. 299달러는 지금 환율로 치면 한 40만원, 41만원 돈입니다. 5600X도 그렇고 7600X도 그렇고 사실 출시 초반에는 얘네는 전부 40만원 정도 했어요. 40만원 막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텔이 만약에 가격을 팍 내려버려가지고 14700K가 막 40만원 한다. 오우야,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출시 초반에 그냥 꾸정물을 팍 그냥. 그래서 저는 두 회사가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가성비 좋게 그리고 많이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늘 어느 한쪽이 압도하기보다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텔 파이팅! 자, 다음은 모바일용 CPU도 한번 볼까요? AMD가 이번에 발표한 모바일 CPU는요, 코드네임은 스트릭스 포인트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종 제품명은 라이젠 AI 300 시리즈라고 하네요. 이름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이름에 AI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나 AI의 진심이다 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최대 50 탑스의 연산 성능을 가진 NPU를 탑재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PC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AMD에 따르면 경쟁사인 인텔과 퀄컴의 차세대 프로세서들을 다 바른데, 와우 씨 화끈해 씨. 그래서 AMD가 지금까지 공개한 거는 두 개인데요. 라이젠 AI 9 HX370이랑 라이젠 AI 9 365 이렇게 두 개인데, HX370은 4P82 총 12코어 24스레드라고 하고요. 그냥 365 얘는 2P82 구성으로 10코어 20스레드. L3 캐시 메모리가 좀 올랐어요. 24메가라고 그러죠. 예전에 라이젠 노트북용 CPU들은 L3 캐시 메모리가 16메가였는데 이번에 24메가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얘네 HX370은 라데온 890M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못 봤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80M은 780M이랑 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이미 리뷰용 제품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출시가 되면은 윈도우즈의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게임이나 앱 호환성이 좋은 X86 노트북이기 때문에 인기를 꽤 많이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장 그래픽도 강력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들은 얘네가 다 돌려버리겠죠. 그런 점에서도 매력 포인트가 있는 노트북이 될 겁니다. 그리고 AMD가 컴퓨텍스에서 공개는 안 했지만 코드상으로, 루머상으로 존재하는 스트릭스 헤일로라는 CPU도 있어요. 이건 데스크톱 APU가 아닐까, 혹은 콘솔 게임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아닐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스펙이 이상할 정도로, 수상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죠. 16코어 L3 캐시 메모리 64메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데스크톱 라이젠 9이랑 똑같은 스펙이란 말이지. 그리고 엄청 강력한 내장 그래픽이랑 NPU까지 다 집어넣었대요. 이 내장 그래픽이 연산 유닛이요 무려 40개래요 40CU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와, 내장 그래픽인데 성능이 이렇게 좋아라고 했던 라데온 내장 그래픽 780M, 880M 얘네가 12개거든요 12개 딸이가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8000점이고 타임스파이는 3000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0개면 3.3배야. 단순 계산으로 하면 파스 26000점에 타임스파이는 만점. 이 정도면 지포스 RTX 4060급 내장 그래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나올까? 나오면은 라데온 그래픽카드 지네거 저가형 다 팀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발목을 내장 그래픽을 늘 잡기 때문에 얘가 스펙이 엄청 좋지만 스펙만큼의 성능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도 듭니다. 물론 나오면은 가격도 문제겠죠. 이 스펙에 싸게 내놓지 않을 거 아니야.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죠. 아무튼 이 제품들이 나온다면 AMD가 노트북 시장에서, 그리고 UMPC라든지 미니 PC 시장에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인텔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루나 레이크 숨기지 말고 빨리 공개하셔갖고 AMD 박살내고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더 이득을 볼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이랑 회사, 그리고 이벤트 홍보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다나와 웹사이트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콘텐츠 중에는요, 다나와 내부 통계 시스템인 다나와 리서치, 여기 데이터를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다나와는 PC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유통 통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하기랑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나와에서 라이젠 7800X3D를 1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무제한 15분 눈치 게임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본문 링크나 여기 위에 카드를 통해서 도전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